1592년 4월 13일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부산포를 시작으로 일본군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올게 왔음을 직감한 유성룡. 그런데요, 이미 예상했던 유성룡조차도 일본군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일본군의 규모가 예측한 걸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20만여 명의 압도적 군사로 거세게 밀려오는 일본군. 게다가 일본군의 신식무기 조총 앞에 조선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한양까지 순식간에 파죽지세의 기세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30일 새벽, 선조는 몰려오는 일본군을 피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왕과 함께 떠나는 피난길에 유성룡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더 미리 알고 병사나 이런 걸 좀 더 준비할 걸.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유성룡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왕을 모시고 한양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평양성에 도착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이때 유성룡은요, 선조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될 명나라 군대를 맞이하고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유성룡에게 조선과 명나라 간의 군사 외교를 맡긴 거예요.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외교를 담당하게 된 유성룡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의심이었습니다. 에? 왜요? 명나라 내부에서는요, 이 조선이 일본과 손잡은 거 아닐까? 조선이 우리 속이고 이거 함정 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일본군이 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북쪽으로 올라오는 건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일본과 좀 내통을 하거나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와,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 명나라에서는요, 조선의 애타는 요청에도 지원군 보내지 않고요, 조선의 상황을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각하네요, 지금.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해결사로 나설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 후에 이 조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나라 관리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명나라의 지원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유성룡은요, 명나라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요, 명나라 관리에게 이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군의 동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 평양성 내부의 정자로 명나라 관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남쪽으로 일본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까지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명나라를 노리겠느냐? 명나라 관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한 겁니다. 자, 일본군을 본 명나라 관리,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진짜다. 심각하구나. 일본과 조선은 내통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은 일본과 한 통속 아니구나. 그제야 의심의 빗장을 푼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관리는요,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천병이
한 번 오면 외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 아,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네, 맞습니다. 유성룡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명나라의 의심을 한 방에 지워버린 겁니다. 와. 이어서 유성룡은요, 하루빨리 명나라 군대가 오기를 바라니 출병 시기를 당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이때 유성룡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행이다. 안 도와줘.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고 곧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떴겠죠.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근근히 버티고 있던 평양성의 방어선 임진강이 결국 함락당합니다. 결국 선조는요, 평양성을 떠나서 조선의 끝단 의주로 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선조가 떠나고 이틀 만에 평양성 역시 일본군에 함락됩니다. 와, 빠르다.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조선 조정, 지원군이 제때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기 힘든 소식? 아, 좋은... 자, 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니, 딱 봐도 좀 좋은 소식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예? 어떻게 아세요, 그걸? 선생님 표정이에요. 선생님 표정이 아, 예, 좋은 소식이라 좋았어요. 했어요. 맞습니다.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전군 출정하라! 당근 발포하라! 이순신이 처음 전라도 좌수사로 출정한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바로 옥포해전. 유성룡이 추천했던 이순신이 이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순신의 승리는요, 전세를 한 방에 뒤집는 계기 중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을 딱 끊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순신 수군의 대활약으로 바다에서 이 육로로 이어지던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멀리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들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명나라. 그렇죠. 명나라에서 유성룡에게 약속한 군사를 파견한 겁니다. 무려 몇 명? 4만여 명. 4만여 명? 자, 유성룡은요, 4만여 명의 명나라 군사와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평양성 전투를 앞두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을 만난 유성룡. 유성룡은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내밉니다. 명나라 장군은 이 유성룡이 꺼낸 것을 보면서 껄껄껄 이렇게 웃죠. 자, 이때 유성룡이 꺼내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 설마? 평양성 지도? 아, 평양성 내부. 진짜? 왜냐면 평양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기서 조사를 한 거지. 바로 평양성의 형세와 침투로가 상세히 기록된 지도. 명나라 제독은요, 유성룡의 지도에 붉은 점을 찍어가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지점을 표시합니다. 유성룡은요, 평양성의 공략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593년 1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공격해라! 평양성을 잃은 지 약 7개월 만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게 됩니다.